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도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네. 설 연휴 전이니까 저한테는 그렇죠. 다음 주면 설 연휴 지나니까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대표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설 명절 연휴 앞두고 예.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사실 지난주에 네. 제가 이번 주 초에 월요일 날 네. 뮤지컬계에 큰 행사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 뮤지컬 어워즈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 현장에도 갔었고 해서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어요? 분위기 엄청 뜨거웠고요. 예. 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한국 뮤지컬 어워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네. 많이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시사회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서 각 부문별로 간략하게 수상자랑 수상자, 수상 작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니 거기서 뭐 사회 보셨어요? 레드카펫 사회 봤고요. 레드카펫 사회를 봤어요? 네. 저 레드카펫 이게 행사 메인 MC는 저한테까지는 안 오고요. 그 전에 분위기 띄우는 쪽으로 해서. 레드카펫 사회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재밌게 봤습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그렇죠. 그 유명한 배우들을 다 보신 거잖아요. 작년 한 해의 스타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약간 짓궂게도 하기도 하고 재밌게도 하기도 하고 이런 즐거운 행사를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진심이시면 저는 의향이 있어서. 근데 제목이 김성환 시사회니까. 언제 한번 바꾸어서. 제가 시사에 약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사 진행됐던 순서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7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레드카펫 행사는 2시간 전인 5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 40분 동안 레드카펫 행사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로 만들어진 여기 이제 여의도에선 가깝죠. 마곡에 있는 LG 아트센터 서울이라는 곳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곳에 노란 터널 같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연극을 하신다고 이제 공지가 되어 있던 손석구라는 배우가 거기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거기가 아마 이 공연장에 좀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유명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노란색 천장 터널에 굉장히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포토존 설치해놓고 행사를 진행했죠. 근데 거기에 포토존 참석하시고 레드카펫 서신 분이 배우가 한 80여 명이 되더라고요. 80명요? 예. 저도 제가 사회를 봤는데 이 이제 시사야 때문에 제가 이제 대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봤는데 80명이 넘더라고요. 진행 욕심 다 채우셨네요, 거기서. 네, 근데 정신이 80명.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와, 대단하네요. 좀 80명을 인터뷰를 다 하면서 하신 거잖아요. 네, 이제 저랑 또 다른 어떤 기자님이랑 같이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80여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뮤지컬로 시작해서 이제 각종 미디어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배우분들이 좀 시간이 되신다면 더 다음 축제 때는 또 많이 좀 참여하셔서 더 대중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야지 아마 이 뮤지컬이 좀 더 많은 대중들한테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레드카펫을 진행했었습니다. 와, 참 대단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 뮤지컬 어워드 수상 결과 좀 살펴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7시부터 행사가 시작돼서 이 행사도 꽤 깁니다. 쇼도 있고 열 몇 개 부분에 이제 시상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밤 10시 조금 넘어서 행사가 전체가 종료가 됐는데 이 공연장에서 원래는 이게 지금 현재 뮤지컬 영웅이 공연되고 있는 공연장이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공연이 끝나고 바로 그 위에다가
행사 세트를 설치하고 로비에 있는 영웅에 관련된 포토존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가리면서 어워즈로 설치해서 하루 만에 그 셋업을 하고 이제 행사가 진행된 건데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뮤지컬 영웅팀이 제가 이 시사에서 말씀드렸었던 그리고 노래도 소개했던 것 같은데 단지동맹이라는 오프닝 곡으로 네. 이 축하 공연을 진행을 하고 이제 시상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 시상 부분이 관객상이었습니다. 관객상요? 예, 올해의 관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2022년도에 예매처 인터파크 기준으로 해서 공연을 가장 많이 보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순서가 그러면 됐는데. 공연을 본 횟수가 제일 많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공연을 본 횟수는 정확히는 모르니까 예. 본인의 이름으로 예매된 작품 수로 했는데 이 관객상 시상 수상하신 분이 작년 한 해에 93편을 보셨더라고요. 어찌됐든 93편을 예약을 하고 보신 거죠. 티켓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93편인데 이것도 편수지 각 작품의 재관람이나 이렇게 몇 번 보셨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한 300번 정도 보지 않으셨을까? 뮤지컬을 300번을 봐요? 예, 그렇게 이 공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만났던 관객분이시거든요. 네. 그 다른 직업이 있으신데 그 전해에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갖고 안식년을 갖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예. 그러면서 아마 뮤지컬을 본격적으로 1년 동안 내내 좋아하시는 취미생활을 하신 거 아닌가 싶으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죠. 감사한데 돈이. 예, 네. 직업이 공연... 벌만큼 버실 수 있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 행복을 돈으로도 살 수 있기는 하니까요. 행복할 수만 있다면 뭐. 네. 본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시는 동력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 예. 더 많은 분들 이렇게 많은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더 많이 계셔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계셔야 된다고. 오늘 네. 대단하신데요. 괜히 또 뭐 진행 얘기했네. 아닙니다. 또 특히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볼까요? 자, 그 다음 상 어떤 겁니까? 예, 이어서 이제 신인상 부문이 있었는데 뮤지컬 렛미 플라이라는 작품에서 노인 역할을 이제 훌륭하게 연기했던 이형훈이라는 배우가 수상을 했고요. 예. 여자 신인상은 제가 이 시사에서 소개해드렸던 뮤지컬 마틸다의 네, 마틸다 주인공 4명 아역 배우 이 4명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시사에서 말씀드렸었던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라는 공연의 앙상블들이 앙상블상을 수상을 했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사에서 소개한 그 뮤지컬들이 상을 받네요. 그렇죠. 제가 매번 신중하게 좋은 작품을 골라오긴 하지만 이게 저희 코너 제목이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제목의 그 풀네임은 무엇이든 보러 가시는데 가능한 제가 소개해드리는 공연을 먼저 보러 가세요. 이렇게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공연 웬만하면 보시면 좋습니다. 다 좋은 작품들이니까. 별명 혹시 없어요? 별명이요? 네. 저 대학로를 소개하는 영수라고요. 왜 이렇게 그거는 조금 너무 옛날 그거네요. 제가 하나 붙여드릴까요? 어떤 거? 공연계 소믈리에. 소믈리에. 좀 고급스러운 단어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 쓰세요. 저랑 좀 이미지가 안 맞는데 저 약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신인상 받았던 마틸다 팀. 예. 마틸다 팀은 행사에서 축하 공연까지 또 이제 진행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드카펫에도 너무 많은 배우들이 출연해서 31분인가가 이 행사 날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틸다 팀은 이 공연을 충분히 즐기고 간 팀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상식 할 때 보면은 보통 지난해 했었던 공연이라 공연이 종료된 공연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마틸다 팀은 공연을 하고 있는 그렇죠. 팀이라 예. 이 행사를 통해서 또 공연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아마 이유도 있었을 텐데 이번 설 연휴도 있고 하니까 이 마틸다 온 가족이 봐도 좋은 공연이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상이 있었습니까? 네, 배우한테도 드리는 상이 많이 있지만 창작 부문으로 해서 이제 창작진들한테 드리는 상도 있는데 작곡상이 있습니다. 이 작곡상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자 신인상 수상했던 렛미 플라이라는 공연을 작곡한 민찬홍 작곡가라는 분이 받으셨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뮤지컬 빨래를 작곡하신 분이에요.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빨래 작곡가 이 민창호 작곡가가 그 따뜻한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음악을 또 레미플라이라는 공연에서 올려서 상을 수상했고요. 네. 극본상은 제목이 좀 긴데 쇼맨 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 배우라는 이 작품으로 한정석 작가가 수상을 했는데 네. 이 작가도 역시 들으시면 아실 만한 공연인 뮤지컬 레드북이나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작품을 쓰셨던 작가거든요. 네. 이 작가는 쓰는 작품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네. 펼치고 있는 작가고요. 연출은 뭐 작년 한 해 흥행이면 흥행, 화제성이면 화제성 아주 대단했었던 뮤지컬 데스노트의 김동현 연출이라는 분이 받으셨고 네. 음악 감독상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의 김성수 감독이 수상했습니다. 그 무대 예술상 이런 상도 있는데 미세스 다우파의 분장팀, 이 가발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 분장팀과 데스노트의 전체 무대 예술을 무대 미술을 맡아서 했었던 오피령 디자이너가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한 번쯤 들어봤음 직한 네. 그런 작품들이 다 대부분 상을 탔네요. 네, 그 요즘 뮤지컬 보시는 분들의 그 공연 보는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해지셔서 무대나 음향, 조명, 뭐 분장, 의상, 소품 뭐 이런 여러 분야에서도 관객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스태프분들이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결과물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수상자들이 아마 이 그 유명해진 우리가 들어봄직한 이 작품들의 디테일들을 완성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뮤지컬을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한 역할들을 다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브로드웨이 42번가라는 공연이 끝이 났는데 이제 쫑 파티를 하는데 무대 위에는 30명 남짓의 이제 배우분들이 계신데 쫑 파티 하는 자리에 가니까 140여 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스텝이 그렇게 많은 현장에서 거잖아요. 거의 매일 상주하는 스텝들이 그 정도 인원이 된다는 거죠. 와. 뮤지컬 금액이 비싸지는 것은 소비자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정말 뮤지컬 작품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무대 앞에 나오는 사람만 배우들만 주목할 게 아니라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맞습니다. 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도 사실은 이 조명을 한번 비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그 커튼콜 되면 배우분들한테 기립박수를 막 쳐주시잖아요. 그럼 약간 샘도 좀 났거든요. 저 박수 중에 일부는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떤 그 공연계 관계자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 이 스태프들의 많은 노고를 배우들이 옷을 입고 조명을 받으면서 대신 받아주는 박수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랑에서 제작하는 뮤지컬은 뒤에 스태프도 이렇게 한번 불러가지고 박수 좀 받게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스태프들은 빨리 끝나고 퇴근하길 바래서. 아니, 쫑 파티 이제 맨 마지막 막공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행사를 하긴 하는데, 좀 부끄러워들 하고, 근데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름을 좀 알리는. 그래서 프로그램북을 좀 구매해 주시면 뒤에 이 스텝들이 쭉 명단이 있거든요. 왜 그 영화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스텝 쪽 그 자막 올라가는 거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공연 끝나고 나면은 특히 라이브 공연에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주차 때문에 빨리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공연 사랑하시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그 음악을 다 끝날 때까지 들어주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노고를 다 많이들 알고는 계시지만 이럴 때 한번 또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럼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작품들을 쭉 나열해 주셨잖아요. 수상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제가 아까 남자 신인상도 받았고 작곡상도 받았다는 뮤지컬 레미플라이. 이 공연은 그 트라이아웃 공연부터 매진되고 굉장히 큰 그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공연이 정식 공연은 안 되고 있다가 작년에 초연이 됐는데 이 작품은 그 남원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본인의 꿈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어떤 그 순간에 갑자기 점점 달이 커지는 거예요. 밤에 뜨는 달이. 이 달을 보면서 어느 순간 정신을 잃어요.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노인이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이. 미래로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과거로 가기 위한 노력을 담은 공연인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스포일러인데 이건 그런 그 판타지적인 공연이 아니라
사실은 그 노인이 된 남원이 치매에 걸린 거거든요. 이 모습을 네.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상황,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곁들여서 만들어진 아주 좀 따뜻하고 공연을 다 보고 나면 눈물이 좀 나는 이런 공연입니다. 근데 이 공연의 그 노인 역할을 아까 이형훈 배우라는 분이 네. 굉장히 잘 소화해서 남자 신인상을 수상한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 작품상도 같이 네.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미 플라이라는 작품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수상 내역은 뒤쪽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왕 여쭤보셨으니까 400석 미만 작품상으로 바로 이 레미 플라이가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400석을 기준으로 해서 맞습니다. 작은 공연과 네. 좀 큰 공연 맞습니다. 이렇게 구분한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400석 미만의 작품상으로 이 레미 플라이가 수상을 하고 400석 이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흥행도 흥행이고 네. 화제성도 화제성이고 네. 대단한 캐스팅으로 그리고 제목 자체도 뭐 워낙 원작이 유명하니까 뮤지컬 데스노트가 400석 이상 작품상을 수상했죠. 네. 자, 근데 빠뜨리신 게 있어요. 우리 보통 영화상 하면은 네네. 주연상, 조연상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죠. 네. 네. 남녀 조연 주연상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조연 주연 남녀 각각 모두 5명씩 후보가 올랐거든요. 예. 근데 뭐 다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재미있었던 그 이 후보가 남자 조연과 주연의 같은 작품 그리고 또 같은 역할로 똑같이 2명이 동시에 후보에 올랐는데 이제 데스노트 방금 말씀드렸던 네. 뮤지컬 데스노트의 사신 류크 그 외 데스노트 이미지 보면은 약간 머리 삐죽삐죽하게 서서 예. 사람인 듯 아닌 듯 이렇게 생긴 류크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네. 이 류크라는 역할로 강홍석이라는 배우와 서경수라는 배우가 같은 역할로 조연상에 올랐어요. 근데 이 강홍석이라는 배우와 서경수라는 배우가 뮤지컬 킹키부츠의 네. 롤라라는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근데 롤라라는 역할로 똑같이 2명이 또 주연상 후보에 올랐어요. 되게 특이하네요, 정말. 네. 그리고 이 둘은 배우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굉장히 그 친했던 사이고 예. 이 둘이 무슨 행사 같은 데서 뭐 노래를 부르거나 그러면 그 에너지가 대단했다고들 저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예. 이 두 친구가 레드카펫도 함께 걸어가면서 정말 이들만의 축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즐겼던 이런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미네이트 되면요. 뒤에 네. 등 뒤에 프로펠러 단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붕붕 날면서 갈 것 같아요. 네네. 축제였을 것 같아요. 뭐 모두의 축제라고 하지만 이 둘에게는 우리만의 축제.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같은 조연상, 주연상에 함께 올랐으니까 네. 서로가 서로를 이제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고 해서 보는 이들한테도 좀 즐거웠던 마음이 있었고요. 근데 막상 상 받을 때는 조금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상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 중에 이제 데스노트의 그 류크 역할을 했었던 강홍석 배우가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의 수상 소감을 얘기해서 화제가 좀 됐었고요. 예. 그리고 조연상은 여자 조연상의 뮤지컬 하면 떠오르는 뮤지컬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바로 이 뮤지컬 마틸다를 현재 하고 계신 최정원 배우가 네네. 상을 수상해서 모두가 좀 인정하는 박수를 보냈었고 예. 주연상은 제가 역시 시사야에서 소개해드렸던 뮤지컬 서편제의 예솔아 이 노래의 주인공 예. 이자람 씨가 주연상을 서편제로 수상을 했고요. 되게 칭찬 많이 해주셨죠. 네. 예. 남자 주연상은 극본상 수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쇼맨이라는 뮤지컬의 윤남우 배우가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윤남우 배우 수상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예,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예상을 벗어난 왜냐하면 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작품들이 킹키부츠, 미세스 다우파이어, 데스노트 이렇게 굉장히 큰 극장에서 했던 예. 대작이거든요. 예. 근데 이 쇼맨이라는 뮤지컬은 300석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공연장에서 했었던 공연인데 네. 그래서 의뢰이 대극장에서 했던 공연의 배우한테 상이 갈 줄 알았는데 윤남우 배우한테 상이 돌아가면서 약간 뮤지컬계에서도 이제 큰 대작을 했었던 작품들만 축제를 참여하는 것 같은 그들만의 리그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윤남우 배우가 딱 수상하자마자 모두의 축제구나 이런 의미가 좀 있어서 네. 이렇게 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대망의 작품상은요? 네, 작품상 계속 말씀드렸었던 상을 몇 가지를 받았던 작품이 결국은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뮤지컬 쇼맨 어느 독재자의 4번째 대역 배우라는 작품이 극본상, 남우주연상 이어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진짜 좋아했겠네요. 관계자들이. 네, 이 공연이 시작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홍보를 했겠지만 네. 공연을 보신 분들의 입소문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작품이 굉장히 내용도 좀 채워져 있고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났던 작품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수아라는 한국계 입양아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어떻게 우연히 네불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예. 본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짜 사진 작가가 된 거예요. 사진 작가 입장에서 네불라의 인생을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는데 네불라가 그때부터 예전에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네불라의 모습이 가상의 독재 정권의 나라에서 가상의 독재자를 연기했었던 과거를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가짜 독재자와 가짜 사진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이들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것도 굉장히 많고 예. 마음에 좀 새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뮤지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쇼맨을요? 예. 지나갔습니다. 슬쩍. 이건 좀 아쉬운데요. 네, 제가 놓쳤어요. 앞으로 제가 더 주도 면밀하게 좀 작품들을 보고 다니면서 꼭 시사회에서 좋은 작품을 꼭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레드카펫에서 사회도 보시다가 본 시상식의 사회도 보실 수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이 코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설 명절 연휴에 볼만한 작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곧 연휴가 사실 본격적으로는 내일 저녁부터 연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오늘 시상식 말씀드리면서 잠깐 나왔었던 언급됐던 공연 중에서는 뮤지컬 마틸다랑 영웅이 현재 공연 중이니까 이 공연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화려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뮤지컬 물랑루즈라는 작품이 공연 중이거든요. 이 작품도 우리나라 초연이어서 네. 시간이 되신다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고 싶다고 하시면은 대학로 소극장에서 올리는 얼마 전에 오픈한 뮤지컬 로빈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도 좋고요. 왜 설 연휴 되면은 다들 격려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피곤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이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극 오펀스 이런 작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네. 어떻게 시간 보내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안 대표님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성환 진행자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 볼 거잖아요. 예, 다음 주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김성환의 있어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뮤지컬 Let Me Fly OST 가운데 여행이란 넘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